사이다 무비튼. 나는 남편과 연애 시절 어느 가을날 프로포즈를 받았다. 그때 나는 너무 기뻐서 그 자리에서 바로 승낙했다. 남편 부모님께 첫 인사를 드리러 간 날 나를 보자마자 난 너 며느리로 인정 못한다. 우리 아들 정도면 더 예쁘고 더 잘 나가는 여자가 얼마든지 있는데 어림없다 라는 말을 들었다. 어쨌든 남편은 지나가는 여자가 모두 뒤돌아볼 정도로 조각미남이었다. 반면 나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여자였다. 그렇게 보면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그건 그거고 직접적으로 들으니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 뒤로도 몇 번 더 인사를 갔다. 결혼을 허락해 주십사 청하기 위해 여러 번 찾아갔지만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나에 대한 모욕적 발언의 수위가 점점 높아졌다. 너는 집에서 거울도 안 보고 사니? 너 진짜 못생긴 얼굴이야. 그 얼굴로 감히 우리 아들하고 결혼? 뻔뻔하기는. 시어머니가 그럴 때마다 남편은 화를 냈고 최종적으로 다시는 자기 집에 안 가도 된다고 선언했다. 남편은 자기 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이 반대한다고 해서 결혼을 못하는 건 아니라면서 신경 쓰지 말라고 나를 위로했다. 하지만 결혼식장에 신랑 부모님이 안 계신다는 건 말이 안 됐고 고민이 깊어갈 무렵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시어머니가 결혼 찬성으로 돌아섰다. 대체 이유가 뭔가 했더니 지방에 살고 있는 우리 부모님이 고급 온천 여관을 경영하고 있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된 모양이었다. 시어머니는 나한테 실은 자꾸 보니까 너희들이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나 이 결혼 찬성이다 찬성. 대찬성이니까 얼른 날짜 잡자 라며 적극적으로 나왔다. 온천 여관이 그렇게나 큰 심경 변화를 일으키게 하다니 어딘가 찜찜했지만 아무튼 무사히 결혼 승낙을 받아서 다행이란 생각이 더 컸다. 그래서 일부러 승낙한 이유에 대해서는 화제로 삼지 않으려고 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모두 순조롭게 얘기가 진행됐다. 양가 부모님 상견례 때 시어머니는 나한테는 말 한마디도 안 걸면서 우리 부모님한테는 어찌나 간드러지게 구는지 딴 사람만 같았다. 내가 시어머니한테 어떤 말을 들었는지 부모님한테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견례를 마친 후 시부모님들의 인상이 너무 좋다고 했을 때는 참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그렇게 남편과 무사히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됐지만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나한테 이것저것 부탁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친구분들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으러 갈 거니까 전원분 점심값을 용돈으로 달라고 한다거나 쇼핑 가는데 같이 가자고 해서 마지못해 따라가고 보니 명품 매장에 들어가서 당황했던 일까지 내가 고급 온천 여관 딸이라는 걸 알고 나를 자기 현금 인출기로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명품에는 관심도 없는 사람이었고 시어머니를 고급 레스토랑에서 대접하는 것도 모자라 친구분들까지 내가 왜 그래야 하는지 동의할 수 없어서 싫다고 거절하자 내가 왜 너 같은 애를 며느리로 받아들였는데 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그러라고 허락한 거니까 얼른 용돈 보내 라면서 온갖 소리를 다 퍼부었다. 시어머니가 무리한 요구를 할 때마다 남편한테 상의했는데 남편도 시어머니 때문에 머리가 아픈 건 마찬가지였다.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따끔하게 말하는 것도 전혀 효과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견딜 수 있었던 건 남편이 완전한 내 편이라는 거였다. 만약 남편이 시어머니 편을 들었다면 나는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큰 상처를 입었을 것이다. 시어머니의 요구는 갈수록 위를 치고 올라왔다. 내가 시어머니 요구를 거절하면 집으로 찾아와서 문 열라고 초인종을 올려댔다. 어쩔 수 없이 들어오시기라도 하면 내가 안 보는 사이 몰래 지갑에서 돈을 꺼내가기도 하고 집에 있는 물건을 멋대로 가져가서 현금으로 만들기도 했다. 그런 일이 반복되자 남편은 특단의 조치로 시어머니를 출입 금지했고 집으로 찾아오는 일은 없어졌다. 당분간은 시어머니 문제가 조용해지려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다. 그날은 남편과 오래간만에 둘이서 데이트를 하러 나와서 집은 비어 있었다. 쇼핑도 하고 영화도 보고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받자
시어머니는 흥분해서 횡설수설했고 지금 어디 계시냐고 묻자 친정 온천 여관이라고 해서 남편하고 동시에 깜짝 놀랐다. 내가 더 놀란 건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이게 지금 무슨 경우냐고. 모처럼 온천도 하고 관광도 하려고 왔는데 집에 가려고 하니까 나더러 돈을 내라고 하잖아. 이게 무슨 경우냐고. 시어머니가 거기에 가서 묵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돈을 내라는 말을 듣고 왜 화를 내고 멘붕이 온 건지 이해하기 힘들었다. 일단 시어머니와 통화를 끝내고 상황 파악을 위해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정말 기가 막힌 얘기를 듣고 말았다. 시어머니는 어제 체크인을 했는데 내 시어머니라고 하면서 제일 비싸고 좋은 방을 달라고 했고 음식도 제일 비싼 코스로 시켰다. 계속해서 비싼 요리를 추가시키면서 상다리가 휘어지게 먹더니 다음날 체크아웃을 하면서 돈도 안 내고 그냥 가려고 하는 걸 직원이 불러 세웠더니 난리를 쳤다. 이 여관도 조금 있으면 내 거 되는 거 몰라? 그런데 내가 돈을 왜 내? 라고 소리쳤다는 거다. 우리도 차로 1시간이면 도착하는 곳이어서 당장 가겠다고 말하고 남편과 급하게 차를 몰았다. 그 사이에도 시어머니는 여기 주인이 곧 자기로 바뀔 텐데 왜 돈을 내냐면서 쌩 난리를 쳤고 일단은 우리가 갈 때까지 시어머니를 원래 묵었던 방에 있게 하는 걸로 엄마랑 얘기를 마쳤다. 우리가 도착하자 시어머니는 나한테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 나더러 돈을 내라는 게 말이 돼? 장차 이 여관 상속자가 내 아들이면 내 거랑 뭐가 다르냔 말이야. 당장 여기 버르장머리 없는 직원들 해고해! 라고 목에 핏대를 세우길래 나는 시어머니가 모르고 있는 사실을 말씀드렸다. 이 여관은 제 것도 아니고요. 어머님 거는 더더군다나 아니에요. 여기는 언니 부부가 승계받았고 실질적 경영자예요. 제가 이 집 딸인 건 분명하지만 저하고는 상관없어요. 아무리 지인이라고 해도 숙박하셨으면 요금을 내셔야 마땅하죠. 요금은 최상급 객실을 이용하셨으니까 세 분 합쳐서 총 400만 원이네요. 얼마? 난 네 언니 얘기 들은 적 없다. 여기가 왜 내 아들 게 아니라는 건데? 그 얘기를 왜 지금 해? 그걸 알았으면 내가 미쳤다고 이 결혼을 허락했겠냐고? 시어머니는 거품을 물었지만 나와 언니한테는 어릴 때부터 친했던 남자아이가 있었다. 언니는 그 남자아이와 결혼해서 부모님께 여관을 물려받았다. 언니와 형부는 대학 때부터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형부는 장래의 일을 생각해서 우리 여관에서 알바를 하면서 경영뿐 아니라 여관에 관한 건 조목조목 다 알고 있는 최적임자였다. 우리 가족은 그런 형부를 두텁게 신임했다. 열이 받은 남편은 대체 어디까지 사람을 망신시킬 거냐며 시어머니한테 화를 냈다. 돈을 안 낼 거면 경찰한테 넘길 거라고 세게 나오자 같이 왔던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벌벌 떨면서 네 말만 믿고 왔는데 이게 뭐냐며 시어머니를 원망했다. 숙박비를 각자 내는 건 당연했고 우리도 대신 내줄 생각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세 사람은 각자 자기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온천에서 거금을 썼다는 게 들키면 집에서 난리가 날 거라고 옥신각신 말다툼이 벌어졌고 시어머니는 결국 친구분들한테 손절당했다고 한다. 시어머니는 나더러 나 때문에 개망신을 당했으니 책임지고 돈을 물어내라고 했지만 남편이 더는 못 보겠다면서 시어머니와 절연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급 당황, 멘붕이 온 것 같았다. 자기가 손절당할 거라고는 일도 생각한 적이 없었는지 엄마를 버리는 게 어느 나라 법도냐며 말도 안 된다. 앞으로 어떻게 살라는 거냐며 난리를 쳤다. 난리 칠 수밖에 없는 게 나만 있으면 돈 걱정은 일절 안 하고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온천 여관뿐 아니라 카드로 사고 싶은 건 뭐든지 다 사드렸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카드 대금이 걱정됐을 거다. 하지만 남편이 칼을 빼들고 며느리와 사돈한테 빨대나 꽂으려는 시어머니와 손절에 나섰고 시어머니는 팽당하고 말았다. 그 결과 시어머니는 온천 여관비에 1,000만 원이 넘는 카드 대금을 본인이 갚아야 했지만 그럴 처지가 안 되다 보니 큰 빚을 지고 말았다. 시어머니는 친구도 잃고 빚만 안게 되자 이러다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나한테 매달리면서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죄송하지만 저도 남편과 같은 생각이라고 하자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털썩 주저앉았다. 이미 고령에 접어든 시어머니가 앞으로 거액의 빚을 갚아나가는 건 쉽지 않겠지만 이게 다 자업자득의 결과일 뿐 동정도 베품도
없을 것이다. 절대.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